이제 탄원 스님이 계실 때는 아마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의 이게 냉전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굉장히 대립적 개념이 우리는 더 남북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 좌우의 문제들 이 세계사적으로도 전쟁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이 곳곳에서 이제 돌출돼 나오던 이제 그런 하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이 화학과 소통적이고 또 이제 이 균형적이고 조화적이고 또 두루 하나 수용적인 통합적인 원용적인 이런 사상성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미래에는 더 다양한 또 온 연결된 세상 속에 이 소통성 또 이게 이 시간성, 이 공간성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이제 세상을 이제 예견하면서 아마 이 하암이라는 이런 하나 세계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 필요하겠다는 아마 이런 이 확신 이런 게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예전에 중국 오대산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도 있었었잖아요. 그 중국 오대산 수상사. 그리고 그 중국 오대산에 가면 이렇게 대라정이 어떻게 보면 강희제에 오셨을 때 오대를 다 참배를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다 모셔놓은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월정사가 그런 대라정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칠불보전이 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적광전이 되면서 그런 의미들이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만 보살상을 모시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중국 오대산하고 이 소위 자매결연이랄까 이건 내가 이 월정 주지를 부임하자마자 내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중국도 개방이 됐고 이제 이런 속에 자장율사 이후에 이제 교류사가 별로 이제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자장율사의 그런 이제 오대산과의 인연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새롭게 이제 구현을 시키면서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런 의미를 또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가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벌써 서울에 그 산서성에 있는 관계자들 오대산 불교협회 스님들하고 또 산서성 불교협회 회장 스님하고 또 부성장하고 이런 문화사절단이 서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월정사에서 가자매결연식을 또 자매결연하고 또 상원사까지 이렇게 다 돌아보고 갔는데 요 들어와서 굉장히 한이롭게 생각하고 상원사 갔다면 상원사 그 노스님은 산서성 불교협회장 스님은 문획 때 아마 이게 이 밖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이제 개방이 되면서 또 문화대혁명 때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노스님 볼 때 와 정말 상원사 도량이 정말 좋습니다. 막 극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성장에게도 상원사에서 내가 가지고 쓰던 이 염주를 갖다 내가 하나 선물로 줬어. 이제 가서 이제 우리를 초청을 하게 됐는데 간지 한 달 뒤인가 이제 초청. 그때 상원사에 저 청량선언 개설됐을 때예요? 청량선은 내가 월정 주지할 때 첫 주지로 부임했을 때니까 내가 상원사까지 갔다 왔는데 산중을 한번 월정사에서 자매결연식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 이제 또 중국 오대산에서 이제 이 자매결연식을 이제 하러 이제 우리가 초청받아서 이제 사부대중이 이제 한번 가게 된 거죠. 그 이제 오대산을 넘어서 탁 들어가는데 아주 이제 오대산은 이제 분지하되어 있어서 그걸 고개를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 서강이 비치듯이 이 햇빛이 구름 사이로 해서 쫙 비쳐 들어오는데 굉장히 한이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중국 현통사가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오래된 이 사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매결연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오대산에 한 스님들이 2,500명인가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전체 합하면은 근데 거의 2,000명이 나왔다 하는데 여하튼 뭐 이 장관이네. 스님들이 뭐 다 이게 이 현통사 그 마당하고 다 이 이제 있는데 그 내가 쫙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빨간 이제 양탄자는 아니지만 빨간 천으로 이렇게 해서 현통사 법당까지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이제 전부 갱세를 가지고 땅하면 에스코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따라서 향화청이네, 향화청. 그러고 해서 이제 현통사 법당에 들어가니까 전통적인 중국 고불식을 하는데 내가 이제 딱 고불식을 하고 그러고 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단상을 마련해 놓은 데서 거기서 이제 세계평화기원법회라는 이 법회를 내가 그래도 연설문을 쭉 이제 낭독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거의 스님들 중심이지 한 뭐 2,000여 명 스님들이 쫙 운집하고 또 우리 같이 간 이제 이 대중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심을 갖다 오찬을 중국 사찰 음식의 정식으로서 아주 스님들이 그것을 이제 이 중국식 악기로 연주도 오찬을 하는데 탁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 이게 거룩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내 일생 아마 이 그런 의전은 다시는 전후무한 일로서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내가 한 달 뒤에 또 이제 중국 오대산 이제 제1회 문화제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축제를 중국 오대산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제1회 오대산 불교 문화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중국 오대산 이제 문화축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러 갔죠. 갈 때 이제 요 학춤 또 영산작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가서 이제 중국 문화공연에 선을 보였는데 그 중국 오대산 분지 안에 그 광장에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어디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들었는지 그러고 무대는 막 엄청 하나 이게 커요. 막 길고 막 한데 거기에 이제 국제 문화절 속에 애국 대표는 이제 내 혼자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이제 또 거기서 축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뭐 여러 가지 대접을 받은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기억에 나는데 또 갈 때 보니까 대동에 갔는데 부성장이 그 나와서 내를 마중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게 아주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남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요 우리 문화축전 10월 달에 하는데 중국 대표단들이 한번 와서 참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중국의 오대산가의 이런 이제 소위 뭐 자매결 MOU 속에서 수행, 학술, 문화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고 싶기도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이제 잘 특히 언어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장애가 되었던 것 같고 거기서는 뭐 언제든지 우리 대표단을 수행하러 오면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 오대산에 옛날에 절이 뭐 1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지금도 100개 넘어서 올라갔어요. 예, 지금도 다 복구 안 해 어쩌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터도 하나 드릴 테니까 와서 복원을 하십시오 사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선언에 중국 사람들 말도 언어도 안 통하지 한 달 결제를 해 살기로는 참 쉽지 않겠더라고. 이제 그것도 새로운 이제 이 시대적 중국 오대산과 이 우리의 오대산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서로 발전해 가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서로 이제 교류 속에서 또 문화적인 동력을 좀 더 하나 또 높여내자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때 수상사랑 이렇게 자매 결혼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수상사를 이야기했는데 수상사하고도 우리는 수상사가 상원사 같은 문수에 이제 이 본원존적 하나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태어난 문수상이 수상사에 그렇지. 있잖아요. 예. 청사자상을 탄 이제 문수상 그건 정말 악건이죠. 나도 그 수상사에 문수상 그래 수상사. 예. 그걸 보면서 참 우리도 저런 문수상을 하나 이 오대산에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야외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나는 해보긴 했는데 그러듯이 이제 굉장히 그 수상사가 이제 그래도 오대산적인 하나 이 이제 연결된 이제 결연의 의미를 이제 두자고 하는데 그런 내가 그래도 하나 월정사는 이 산중의 본사이듯이 그래서 hen통사가 그래 중심사 차리면 거기서 해야 된다 해서 hen통사에서 이제 모든 부여를 다 했고 뭐 이후에 뭐 따로 이 수상사하고 이런 저런 것 없는데 그래 수상사를 갖다 이제 그래도 또 이동을 해가지고 수상사에서 가서 그렇게 또 문수전 참배도 하고 그때 이제 노스님이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수상사. 수상사 주의 스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엄청 커졌어요. 스님 가셨을 때하고는 지금 비교 그때는 36개인가 그때 있을 때 가신 거고요. 지금은 108개를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중국도 이제 경제력이 풍부해지고 또 이제 쉽게 이제 이 장자랄까 이게 큰 재벌들이 이 불자들이 들이들이 생기면서 막 단독으로 시주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난개발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던데 그 우리 요 오대산도 좀 이 이제 적강견이 그래도 좀 하엄사상 또 오대산의 본사로서 오대 만다라를 그대로 이제 뒷벽과 여기에 좀 구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모시고 있지만은 좀 옛날 칠불 보전을 이 시대에 다시 이제 좀 5대 오만보살 상을 모시듯이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한 이런 백면에 그렇게 좀 이제 목탱하로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일찍이 세웠는데 아직 역량 부족으로 이제 그게 지금 진행은 크게 빠르게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과거 칠불 보전 또 현재 적강전으로서 좀 법당이 좀 더 장엄화 또 의미 상징성 적강전의 상징성을 또 지닐 수 있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양쪽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겠죠. 일본 오대산하고는 뭐 이렇게 관련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일본에는 이제 오대산 신앙은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쓱 하나 일본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대산이 지금 일본에서 어딘지를 명료하게 잘 모를 정도로. 그래도 스님 정도 되시면 지금 오대산이 일본 오대산도 있고 저 서하 오대산도 있는데 그런데도 한 번씩 다 가서 뭘 자매 결혼을 맺든지 우리가 오대산끼리 뭉쳐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뭐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그런 일찍이 생각을 가져서 그랬지만은 일본 오대산은 뭔가 이제 이게 아직 일본 불교에서도 뭐 굉장히 미약해요. 미약해서 뭐 없는 것 같고 우리 쪽에도 뭐 특별하게 하나 연결된 내용도 없고 아직 뭐 일본까지 이제 연결돼서 그렇게 한번. 아니 오대산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뭐 대단했었는갑더라고요. 후대까지도. 그러니까 서하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신강 위구르 자치구 그쪽에서 좀 안쪽까지 이렇게 있는 쪽인데 그런데도 오대산 참배길이 막히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보타라카산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제일 많고 참배객도 제일 많은 데가 보타라카산인데
거기 스님 가보시면 그 붉은 거 관음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일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대산 관세음 보살이에요. 오대산에서 관세음 보살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멈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타락가산의 시작이 오대산하고도 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상들을 잘 살리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런 쪽에 더 이제 해제하시고 그 해제비를 그런데 이렇게 써서 그 다니시면 되죠. 그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일본 오대산도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 안 되겠어요? 아무리 일본 오대산은 가봐야지. 그 중국 오대산은 몇 번을 갔는데 그 중국 오대산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 불교의 메카니까 물론 뭐 불교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뭐 설화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제 그 위상이 이제 지금까지 최고의 뭐 성지로서 내려오지만은 뭐 선종 뭐 선사들도 중국 오대산 이제 당나라 때도 그 참배하는 게 굉장히 하나 로망같이 이렇게 뭐 간 게 많잖아요. 조주스님 같은 분들도 그렇지. 아니, 무학스님이랑 이런 분들도 다 참배했어요.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삼보일배 하듯이 문수보살 칭견하는 게 하나 이게 뭐 큰 열풍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청말에 허운화상 같은 분도 저 강서성에서부터 이게 뭐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저 중국 오대산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도 원래 새해를 맞이해서 상원사까지 삼보일배를 하셨었잖아요. 불정사에서 상원사가 지금 거리가 얼만데요. 물론 삼보일배 문화가 나는 문수보살 칭견하기 위해서 과거에 다 이제 이 삼보일배 이런 문화들이 중국 오대산에 이제 있어 왔고 또 이제 우리 불교적인 여러 가지 그 당시 이 사정상 우리가 삼보일배 이 문화를 오대산에 좀 재현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뭐 성지로서 또 우리들의 수행으로서 또 내지는 또 이제 한 해를 또 넘기고 맞이하고 하면서 또 참여와 더불어서 또 내년이라는 이 한의의 해를 갖다 또 이제 우리가 맞이하자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 했었는데 그런데 삼보일배 월정사에서 저 상원사 내지는 정멸봉원 가기가 다들 너무 힘들어져서 아마 그래서 이게 결국 뭐 다 못하고 이제 이제 그런 일인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뭐 중국 오대산도 그렇듯이 우리 오대산도 이게 결국 뭐 과거 최초의 성산 또 최초의 뭐 이 신앙 결사의 도량 뭐 이런 게 다 한국 불교에서 큰 의미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런 성산의 이미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런 성산으로서 수행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다 개성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적광전에 그 오만 불보살을 이렇게 모시면요. 지금 스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탱왕, 그러니까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중대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모습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백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오만 불이 다 들어는 갈까요? 오만 불이 다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만은 그런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각 한 대를 갖다가 이제 기둥 하나 사이를 한대 이런 불보살상을 이렇게 이제 변상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이제 해낼 필요가 있다. 법당을 장엄하기도 하고 또 신행에 이런 신심을 더 북돋워 주는데도 또 법당의 역할이 더 하나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모든 대를 5대를 다 돌 수 없는 분들은 뭐 상원사까지는 차가 쉽게 가니까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대라 정도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다 참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식 코스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다 두루 이렇게 다니고 싶으면 지금 스님이 구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대산 이렇게 53 선지식을 참배하는 이런 순례길 또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연결해서 하면 한 군데서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순례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이 오대를 연결해서, 원래 이 길 문화라고 하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저 산티아고도 그렇고, 저 시코쿠 순례길, 일본의 시코쿠 순례길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성지 아니면 성지 순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순례길인데, 우리나라는 뭐 둘레길, 올레길 말해서 그냥 막 건강, 그 다음에 뭐 걷는 것도 좋은데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